자, 이 ICT가 접목되는 그 여러 가지 융합적인 산업, 신산업, 신서비스 영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IoT, 인터넷 오브 띵즈라는 사물 인터넷 또는 IoE라는 만물 인터넷 이런 쪽인데 우리 이 대표님이 뭐 그쪽에서는 또 굉장히 조예가 높으시잖아요. 자, 어떻게 이 IoT라는 게 새로운 기회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IoT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 인터넷으로 연결된 수많은 디바이스들, 그게 뭐 전등이 됐건 아니면 집에 온도계가 됐건 아니면 냉장고에 스위치가 됐건 아니면 뭐 파킹랏에 있는 그 센서 라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죠. 거기서 오는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공함으로써 어떤 위치 정보라든지 어떤 퍼스널라이즈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런 것은 결국은 그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 그게 이제 웨어러블이 됐건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가 됐건 와이파이가 되는 뭐 이 라이트가 됐건 하여튼 뭐 이런 모든 것들 디바이스를 만드는 사람들 거기에 앱을 적용해서 개인적인 서비스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일자리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인터넷이 계속 진행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다. 그리고 미래에 생겨나는 일자리들은 그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요새는 어떤 기업에 가야지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새는 그 보통 메이커의 시대, do it yourself 하는 그런 시대들. 그러니까 1인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요새 가능해지는 것들이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냥 많은 돈이 없이도 바로 그냥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요새는 또 요만 수많은 벤처 기금들이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창업했던 케이스들, 그 IoT 창업들 이를테면 보통의 애들 완구 자동차를 그렇죠. IoT 제품으로 만드는 거 그런 얘기는 좀 해주시면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완구를 만드는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IT 웨어러블 컴퓨팅 디바이스를 자동차 완구에다 꽂아서 이 완구가 집에서 홈 시큐리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면서 아이들이 자동차로 가지고 놀 수도 있고 또한 인터넷으로 자기가 그 장소에 없는데도 그 자동차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음으로써 결국은 그런 모든 영역에서 단순한 자동차가 홈 시큐리티 디바이스로 변화하는 이제 그런 예가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탄생되는 이제 단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다고 보면 사실은 뭐 자동차 왕국이긴 하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것, 또 그 안에 뭔가 원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칩을 집어넣는 것, 또 거기서 뭔가 또 원격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 여러 작업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인문사회과학 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영역 자체가 그건 이공계 영역이지 나하고는 무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새는 보면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아니면 이런 디바이스들이 그냥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고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수많은 새로운 용도로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은 이 공대에서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보다 그림 그리던 사람이라든지 디자인하던 사람들, 시각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옷 잘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아니면 시계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도 요새 뭐 엄청나게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시계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핏빗 같은 이렇게 몸에 다는 이런 것들이 한데 그런 거는 사실은 그 기술적인 거 자체보다는 외부적인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또는 기획력 그런 기획력이 어떤 기능과 재미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제 전 직장 인텔에는 인류학자, 미래학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미래의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를 원할까? 앞으로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디바이스라고 어디다 사용하기를 원하는 걸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꼭 그런 엔지니어만 그 회사에서 필요한 건 아니다. 네. 물론 이제 당연히 그 많은 수의 엔지니어링 리소스들이 필요하긴 하죠. 네. 하지만 그런 적절한 배분의 그 다른 인문사회 계열의 사람들도 필요하게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고산 대표님께 역시 네. 이제 3D 프린팅 관련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제3의 산업혁명 또는 생각하는 대로 제품화되는 시대, 그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 고산 대표께서 아마 비전을 가지고 좀 이렇게 네. 새로운 장을 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3D 프린팅과 관련돼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어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3D 프린터가 원래 되게 오래된 기술인데 한 30년 된 기술인데 이제 2009년도에 주요 특허가 하나 만료되면서 이 저가로 보급되게 됐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액세서빌리티,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팔이 하나 더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팔이 하나 더 생겼다. 예, 이 팔 얘기하는 거죠? 네네. 뭔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 도래했고 네네. 그러면서 막 맞물려 돌아가는 게 이제 대표님께서 디바이스 말씀하셨잖아요. 무언가 만들기 쉽게 됐는데 원래 무언가 만들어서 창업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건 되게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만 하면은 그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을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물론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은 디바이스나 이런 거 하드웨어를 만들려면은 뭐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설계, 뭐 모건 만들고 금형타고 금형해야 되고. 그렇다고 거기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냐? 지금 다 들어가는 들어가야 건데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그 문턱을 쭉 낮춰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3D 프린터예요. 네. 그러니까 외형을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전자회로 이런 것들도 우리 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 같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 하드웨어들이 나와서 무언가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도대체. 네. 그래서 so what? 뭐 하라고?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질문을 받아서 이제 설명을 일단 드렸는데,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거대한 트렌드가. 그러면서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지고 있던 것도 없어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 자기 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대기업들에서도 아주 혁신적인 일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디한 일들을 막 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구글에서도 되게 아주 혁신적인 일을 하죠. 근데 구글이 사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산업을 신사업을 그렇죠. 확장하면서 자기들 M&A에서 합병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은 도대체 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구글에 취업하거나 네이버에 취업하거나 이랬을 때 스탁 옵션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못 받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취업해서 스탁 옵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회사인데 그런 트렌디한 일을 하고 있고 막 커다란 기업에서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야면은 지금 한창 이미 아주 초기는 아니고 벌써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막 좀 있으면 막 시장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분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 우리 학교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들 많이 가르쳐 주시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전통 우리 커리큘럼 속에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쌓인 지식을 아주 베이직한 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현재에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것들을 안 배우잖아요. 기대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서 지금까지 배워 쌓여온 것조차 전달해주기 시간이 없어요. 그거 엑기스만이 전달해줘도. 현재에서 미래가 펼쳐질 거는 내가 찾아야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뭔지, 그런 영역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 아까 뭐 우리 회사나 이런 데 입사한 친구들이 성향이 어떠냐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꽂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트렌디한 것들을 그냥 봤어요. 봤는데 오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그냥 꽂힌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파보고 아직까지 새로운 영역이니까 뭐가 많이는 없겠죠. 이러면서 자기 거를 막 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환영하죠. 그 3D 프린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창취업, 네. 어떻게 보면 특히 창업 쪽에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몇 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에 우리 청년들이 네. 3D 프린팅을 통해서 이를테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길로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질문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애플 막 컴퓨터 PC가 처음 났을 때 PC 갖고 어떤 사업 뭘 할 수 있냐. 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죠? 이런 근데 것들. 그때는 몰랐어요 아무도.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 제일 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뭐 레시피 매니저다. 막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아티클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이게 거대한 트렌드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뭔가를 갖게 됐을 때 아주 우리 인간의 삶의 양태 자체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PC가 그랬고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가지니까 모바일로 뭐 카카오톡으로 약속 잡는 거고요. 모두가 인터넷에 물려 있으니까 이메일로 뭐 받는 거고요. 근데 이제 모두가 접근 가능한 거리에 3D 프린터라는 게 있고 이제 그 뭐 경제 주체들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다 근원적으로 3D 프린팅이라는 게 아주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건드려요. 뭐냐면 아까 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산업혁명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물건이 대량 생산되면서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물건에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예? 싸고 잘 만들었으니까 나한테 딱 안 맞아도 나한테 그냥 제일 비슷한 거 그냥 소비할 수 있으니까 아주 뭐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기술이 도약해서 완전 나한테 맞는 내 욕구를 더 많이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조업의 네. 개인 맞춤화 시대 예, 예, 뭐 이런 예. 것들. 그게 뭐 아마 의료 같은 데서 의료 분야 쪽에서 아마 빨리 시작될 수 있겠죠. 그렇죠. 아주 조금만 성능이 좋아도 나한테 딱 맞는 거 갖고 싶겠죠. 나한테 아주 크리티컬한 거라면 목숨에 이미 그런 뭐 거, 예. 이렇게 뭐 임플란트 같은 거, 그렇죠. 두개골 임플란트나 예. 이런 것들은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분야가 다시 또 새로운 트렌드가 아주 메가 트렌드가 펼쳐지는데 거기서 뭐가 될 거냐라는 거는 이제 누가 가서 깃발을 꽂고 뭘 하느냐 이걸 누가 가능하게 만드느냐 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리저너블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런 스텝을 밟아서 다음엔 이런 게 펼쳐질 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투신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하나 만드는 거다. 예? 그런 것처럼 누가 해주겠어요? 뭐 애플이 해줘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3D 프린팅 회사가 해주나요? 자기 그 미래를 누군가가 만들면 되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도 되는 거라는 거죠. 네. 자,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주제가 큰 화두가 이제 ICT잖아요. 근데 이제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게 결국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사실은 더 많은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그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전공이 좀 제각각 또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뭐 의료부터 관광, 뭐 비즈니스, 뭐 여러 가지 뭐 군사 분야도 있을 거고 교육도 있고요. 그 뭐 제조업 뭐 등등 모든 농업 분야도 그렇고 ICT가 접목이 되면서 뭔가 거기에 새로운 엔진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질 텐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것들이 결국 청년들의 미래 또는 뭐 조금 좁게는 창취업, 조금 더 길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의 미래 삶과 직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우리가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우리 뭐 이성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정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ICT가 몇 차 산업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딱 던지는 이제 사장님들이 한 분 계셨어요. 몇차 많은 산업이냐. 학생들이 대답했는데 뭐 3차 산업, 4차 산업 대답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ICT는 0차 산업이다. 왜 0차 산업이냐면 결국은 그 모든 그 미래의 그 근거가 되는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이 ICT다. 결국은 미래가 생성될 수 있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ICT 산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서비스, 그게 의료가 됐건 관광이 됐건 아니면 새로운 농업이 됐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그 위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이제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난리지나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코딩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메이커가 돼보는 do it yourself 하는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한테 그런 상상을 하게 하고 실제 만들어 보게 하고 코딩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중학교로 넘어가서 더 심화되고 고등학교 대학생 가면 벌써 그런 것들은 인문계 하고 있는 디자인하는 학생도 벌써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초중고에 이미 코딩 교육을 받아서 네, 이거 그렇게 어떻게 돼야 해서 되는 거죠.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전념하고 있지 않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동작하는 거라 알고 있어. 나는 그림을 더 좋아하니까 그쪽 부분에 더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이 변화가 있어야겠다. 네. 그래야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새로운 청년들이 나와서 자기가 상상했던 거 이런 것들을 창업으로 하는 모멘텀이 훨씬 더 많이 나아질 것이고 그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근간이다. ICT라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의 근간을 이루듯이 교육 제도가 그렇게 개선됨으로써 미래의 사람들이 나와서 꼭 어떤 대기업에 취직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희망했던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산 대표님. 네. ICT 얘기는 너무 잘해주셔갖고 저는 또 다른 얘기로 그러면 지금 청년 취업이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 실업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더 생각해봐갖고 중장년 취업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취업해서 한 20년, 25년 직장 생활 하시고 이제 100세 시대에 넘어가는데 네. 그 다음에 뭘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눈앞에 있는 취업 때문에 거기에만 모든 게 올인되는 상황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취업도 그 중에 하나의 경유되는 지점일 수 있긴 한데 그게 어쨌건 절대 골은 아니니까 어쨌건 자기 직장 다니다가도 뭐 다른 거 자기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를 미리 가정해 놓으면 훨씬 더 폭넓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뭔가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당장 뭐 연봉 얼마 이거에 막 매여갖고 거기에 안 가더라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으면은 자기 자신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정으로 너희들이 뭘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놓고 보면 지금 시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참 이 사회에서 힘을 받고 일할 40대의 너희들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 그럴 때 진정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고산 대표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 실업, 창업과 취업을 함께 묶어서 창취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쉬운 이슈만은 아니고요. 저희 ICT 스테이션 X를 통해서 우리 특히 두 분 패널과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접근하고 또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 수학 계산 같은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대안들과 또 시행착오가 늘 함께 수반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이수다에서 끝까지 수다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젊은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패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